웃으며 하는 나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덤덤하게 할 수 있는 내가 참 신기합니다. 이렇게 웃으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으로 부족한 솜씨지만 저의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저는 5년 전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혼을 하기 전까지 우리 부부는 24시간을 함께 하면서도 대화도 많이 하고 아이와 함께 가족 여행도 자주 다니고 누가 봐도 참 아름다운 가정이었습니다. 2015년 뜻하지 않게 제가 하던 일이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기에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죠. 검찰 수사와 재판을 거치는 과정에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재산도 사라지고 그 많던 주위의 사람들도 사라지고 혼자서 기나긴 싸움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잃었기에 가정은 꼭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와 달랐습니다. 남편은 제게 남은 재산이 없는지 재차 확인하고 아이와 저를 두고 가출을 했고 그 후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집안이 어려워질 때 남편은 혼자서 떠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긴 법정 다툼으로 지쳐 있었던 저는 남편의 가출 후 외도 사실을 알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저는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까지 종합적 심장병 진단을 받았고 여전히 약을 먹으며 정기적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아이 아빠와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의 양육비도 못 주겠다는 아이 아빠에게 호통치는 판사 앞에서도 그놈은 너무나 뻔뻔하게 양육비도 주지 않을 것이고 면접 교섭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더라고요.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저 인간을 죽이고 나도 죽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판사님이 기일을 잡겠다고 이야기했지만 당시 저는 의료비 지출 때문에 나라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제 상황을 설명하고 종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아서 나왔는데 포구가 내렸습니다. 이혼이 정리되고 무작정 짐을 꾸려 친정어머니가 계신 부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엄마 집에서 더부살이 하면서 아이와 내가 살아갈 집을 구해보려 했지만 보증금조차 없던 내가 구할 수 있는 집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찾아간 동사무소에서 모자원을 안내받고 부산 청학모자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한 마리 고슴도치 같았습니다. 아이에게도 타인에게도 심지어 나 자신에게도 저는 까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모자원 선생님은 심리 상담을 권해주셨습니다. 상담을 시작하기 전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선생님들이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여기에 더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 고민을 하였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상담 첫 시간부터 나는 선생님께 미친 듯이 울면서 내 속의 것을 토해냈습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된 나를 상담 선생님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지켜봐주고 눈물 닦을 휴지를 건네주며 공감해 주었고 상담 선생님의 그 눈빛에 저는 점점 더 크게 울었습니다. 열심히 정말 성실히 살아온 내가 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냐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미움을, 원망을, 분노를 왜 하필 나냐고 신에게 쏟아내었던 그 질문들을 저는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몇 회에 걸쳐 울분을 토해내던 저는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감정을 분리해서 조금씩 떼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현실을 보게 되고 내가 신경을 써야 하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에서 멈춰 있던 저는 감정을 정리하면서 나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란 사람이 어떤 성격인지, 하다못해 내가 어떤 때 웃는지, 나는 어떤 때 화가 나는지까지 하나하나 선생님의 조언으로 찾아가며 고민할 수 있었습니다. 자아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나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다독임에 따라 저는 더 넓은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이와의 문제에도 유하게 되었고 아이와 함께 이야기하는 것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름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니 전 남편에 대한 감정도 분리가 되었습니다. 전 남편에 대한 분노가 어느 정도 정리되었을 때 가장 좋았던 것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에게 아빠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고 나와는 끝난 사람이지만 아이에게는 아빠란 존재에 대해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와 아빠의 추억을 사진을 보며 이야기해 줄 수 있었고 아빠가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이야기해 줄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드는 나이기에 이런 편한 대화가 아이의 마음에서 아빠에 대한 화를 없애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영특한지라 더 조심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시간이 반복되며 이야기하다 보니 아이는 이제 자연스레 저와 아이 아빠의 연애 시절 이야기도 묻곤 합니다. 많은 변화이죠. 이제 저는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단순히 이런 직업을 가져야 해, 돈을 많이 벌어야 해가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상담 심리도 공부하고 싶고 사회복지도 공부하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 우선인지, 제가 원하는 일을 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찾아보며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모자원에 입소하고 처음으로 해보았던 심리상담. 이번 주면 아이와 저의 상담이 끝을 맺습니다. 모든 환경이 한꺼번에 바뀌고 아빠의 부재로 인해 혼란스러워하였을 딸은 자해, 뿌리가 튼튼하고 건강한 상태로 성장하고 있기에, 그리고 저는 상처를 회복하는 힘을 지니고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되었기에 건강한 마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상담 시간을 피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조차도 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바닥으로 내려앉았을 때 오갈 데가 없어서 너무나 서럽고 비참할 때 알게 된 청학모자원. 이곳에서 나는 딸아이와 함께할 공간의 축복을 받았고 심리상담을 통해 진정한 나를 찾고 여유와 긍정, 웃음을 찾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딸아이와 나의 건강한 마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